세계 각국의 문자가 겨루는 세계문자 올림픽에 초청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에드워드 브라이튼 교수. 고전문자 전문가로 국제문자연합 위원이자 심사위원인 그는 알파벳과 한자 정도면 충분하다는 편견을 품고 있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문자올림픽에서 처음 만난 한글에 무관심했던 에드워드는 한국 대표의 발표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밤새 연구한 그는 한글의 과학성과 인간 중심적 가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발견이 아닌 인류 문명의 보물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런던의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에드워드 브라이튼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에 넘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며 고전 문자를 연구해온 그는 이제 국제문자연합의 위원이자 문자올림픽의 심사위원으로 인정받는 학자였지요. 책장에 가득 꽂힌 문자학 서적들은 에드워드의 학문적 여정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국제문자연합에서 보낸 초청장입니다. 조교가 내민 봉투를 받아든 에드워드는 안경을 고쳤으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문자올림픽이라. 그는 무심히 중얼거렸지요. 문자올림픽은 3년마다 열리는 국제행사로 세계 각국의 문자체계를 과학성, 실용성, 창제 배경, 디지털 적합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자리였습니다. 아시아 문자는 지나치게 감성적이지 실용성과는 거리가 있어. 에드워드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알파벳과 한자 정도면 충분하다는 오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에드워드는 방콕 국제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태국 건축 양식의 회의장에는 전 세계 30여 개국 대표단이 모여 있었지요. 아랍권의 아름다운 서체부터 히브리어의 신비로운 글자들까지 다양한 문자가 전시된 공간은 마치 문자들의 축제 같았습니다. 브라이튼 교수님, 이번 심사 기대가 큽니다. 국제문자연합 의장이 악수를 청했지요. 영국의 고전문자 전문가가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에드워드는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알파벳이나 한자가 최고의 문자체계겠지. 그것들은 이미 오랜 역사와 문화적 위상을 갖추고 있으니까. 첫날 심사가 시작되고 에드워드는 무관심한 표정으로 발표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한국 대표팀의 차례가 왔지요. 젊은 한국 언어학자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창제된 문자 한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대표의 당당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에드워드는 반쯤 감은 눈으로 그저 형식적인 관심만 보였지요. 하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무언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문맹을 없애기 위해 만든 문자로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그 창제 원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옛 문헌의 이미지와 함께 자음과 모음의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에드워드는 처음에는 무관심했으나 발표자가 설명하는 내용에 점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지요. 자음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위진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발음기관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지요. 에드워드의 눈이 커졌습니다. 발음기관을 상형화했다고? 그의 학문적 호기심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역, 키읔처럼 발음의 강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문자가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질문자의 특성을 보여주는 세계 유일의 사례지요. 자질문자라고? 에드워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언어학 연구에서도 그는 이런 개념을 명확히 구현한 문자를 본 적이 없었지요. 발표가 끝나고 청중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에드워드는 의자에서 일어나 발표자에게 다가갔지요. 방금 말한 자질문자.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어떻게 500년 전에 그런 개념을 구현할 수 있었죠? 한국 대표는 미소 지으며 영어로 번역된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을 건넸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글은 역사상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과정이 완벽히 기록된 문자입니다. 에드워드는 그 책자를 받아들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호텔방에서 해례본을 펼쳤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호텔방 침대에 앉은 에드워드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헤레본을 읽었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눈은 점점 더 빛났지요. 이건 놀랍군. 에드워드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페이지 위를 따라가며 한글의 원리를 하나씩 이해해 나갔지요. 알파벳이 2000년 동안 진화해온 것을 여기선 단 한 세대에 완성했잖아. 그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젊은 시절 언어학에 입문하던 에드워드에게 아버지는 자주 말했습니다. 진정한 문자는 사람을 위한 것이란다. 권력자나 특권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에드워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지요.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 발음에 따른 체계적 분류,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창제 배경. 모든 것이 에드워드의 학문적 관점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연구한 끝에 에드워드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인류 문명의 보물이라고 해야 해. 아침이 밝았을 때 에드워드는 눈이 충혈된 채로 심사위원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토론을 시작하고 있었지요. 자, 어제 발표된 문자들에 대한 의견을 나눠봅시다.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아랍 문자의 서예적 아름다움은 인정하지만 학습 난이도가 높아 실용성에서 감점이 불가피합니다. 한 심사위원이 말했지요. 에드워드는 기다렸다가 한글에 대한 의견을 내려고 했으나 중국 측 심사위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한글이라는 문자는 사실 중국 조선족의 지방 문자에 불과합니다. 한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니 독창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일본 심사위원도 거들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적합성이 떨어지지요. 세계적으로 쓰이지 않는 문자에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에드워드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당신들은 아직 이 문자를 제대로 겪어보지 않았어. 심사위원들의 논쟁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한글에 관해 깊이 연구할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지요. 그는 자료실에서 한글의 문맹 퇴치 역할, 디지털 환경에서의 우수성, 심지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변환의 편리함까지 조사했습니다. 브라이튼 교수님, 심사는 내일 마무리됩니다. 오늘 최종 점수를 제출해 주시겠지요? 사무국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요.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것만으로는 한글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에드워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지요. 평생 학자로 살아온 그에게 이런 행동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객관성과 중립성을 중시하던 사람이 이제 한 문자를 위해 나서려 하고 있었지요. 내가 미쳤나? 에드워드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지요. 한글의 과학성을 보여주는 그래프, 다른 문자와의 학습 시간 비교, 디지털 타이핑 속도 분석. 그는 밤새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발표 자료가 완성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거울을 보았지요. 백발이 성성한 노 교수의 눈에는 오랜만에 열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만약 내가 이런 발표를 한다면 아마도 국제문자연합에서의 내 지위는 끝장날 거야.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실이야. 학자로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내 의무지. 최종 심사 당일 국제회의장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심사위원들이 자리에 앉고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지요. 오늘 우리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각 문자별 점수를 취합한 결과 현재 로마 알파벳과 중국 한자가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결정 전에 제가 잠시 발언할 수 있을까요? 의장은 놀란 눈치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브라이튼 교수님. 10분 드리겠습니다. 에드워드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심사위원 여러분. 에드워드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의 언어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발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첫 화면에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정렬되어 있었지요.
저는 30년간 문자학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놓인 한글이라는 문자 앞에서 제 모든 학문적 편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드워드는 한글의 자음 체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글자들, 발음 세기에 따른 체계적 구성, 모음의 철학적 원리까지. 그의 설명은 학문적이면서도 열정적이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 전 한 임금이 백성들의 문맹을 없애기 위해 이런 과학적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의 이런 발상은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에드워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한글 타이핑 속도를 다른 문자들과 비교했습니다. 한글은 모아쓰기 방식 덕분에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도 한글은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스마트폰 키보드에서의 타이핑 속도, 문자 인식 정확도, 시각적 명료성. 모든 면에서 최상위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드워드의 열정적인 발표에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고 또 다른 이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에드워드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한글이 창제된 목적입니다. 권력자나 귀족이 아닌 평범한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널리 백성을 가르치라는 뜻의 훈민정음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증거지요. 에드워드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로 문맹을 퇴치한 통계자료와 함께 한 문장이 적혀 있었지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문자 중 이토록 실용적이면서도 인간 중심적인 문자는 없었습니다. 회의장에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심지어 몇몇은 감동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지요. 감사합니다. 에드워드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지요. 회의장은 에드워드의 발표 이후 한동안 술렁거렸습니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오갔고 의장은 임시 휴식을 선언했지요. 브라이튼 교수님, 휴식 시간에 중국 측 심사위원이 에드워드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발표는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만 한글이 한자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에드워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글의 철학적 배경에는 음양오행 같은 동양 사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 체계 자체는 완전히 독창적입니다. 형태와 소리의 관계, 자질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은 한자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성이지요. 일본 심사위원도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영향력 면에서는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까? 에드워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바로잡아야 할 점입니다. 세계가 한글을 모르는 것은 한글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의장이 다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심사위원들이 자리에 앉자 의장이 입을 열었지요. 브라이튼 교수님의 발표 이후 우리는 심사 기준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과학성, 실용성, 창제 배경, 디지털 적합성. 이 모든 기준에서 한글의 점수를 재평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회의장이 숨죽였지요. 이번 세계문자 올림픽 금상은 한국의 한글에게 돌아갔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고 에드워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지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거야. 에드워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에드워드는 한국 대표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 대표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저희도 몰랐던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에드워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제 할 일이 많습니다. 무슨 의미신가요? 한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에드워드의 눈이 빛났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이건 한국만의 보물이 아니라 인류의 보물이니까요. 그날 밤 에드워드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부의 새로운 발표 계획을 알리는 내용이었지요. 한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문자 체계 마이너스 그가 입력한 제목이었습니다. 6달 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언어학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대중들까지.
모두가 에드워드 브라이튼 교수의 특별 강연을 듣기 위해 모였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된 문자 체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에드워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스크린에는 The Most Advanced Writing System in the World HANGEUL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지요. 그의 발표는 문자 올림픽에서보다 더 풍부하고 깊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부터 시작해 다른 문자와의 비교 연구, 문맹 퇴치에 미친 영향,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서의 가능성까지 폭넓게 다루었지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것을 최적화된 형태로 표현하려는 지적 탐구의 결정체입니다. 강연장의 청중들은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발표를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에드워드가 한글로 간단한 문장을 쓰고 읽어 보이자 박수가 터져 나왔지요. 여러분, 저는 6달 전까지만 해도 한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조금씩 한글을 배우고 있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습니다. 전통적인 언어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쉽고 체계적이지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질문은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언어학자가 던진 것이었지요. 브라이튼 교수님, 한글이 정말 그렇게 우수하다면 왜 서구학계는 지금까지 이를 간과해 왔을까요? 에드워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화적 편견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우리는 서양의 알파벳이나 동양의 한자처럼 역사가 오래되고 영향력이 큰 문자만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문자의 가치는 그 역사의 길이나 사용자 수가 아니라 얼마나 인간의 언어를 효율적으로 표현하는가에 있습니다. 강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드워드의 발표는 영국 BBC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지요. 영국 교수가 극찬한 한국 문자 한글 마이너스 세계 최고의 문자 체계라 주장. 이 뉴스는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프랑스, 독일,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한글학과 설립을 논의하기 시작했지요. 에드워드의 연구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인터뷰 요청, 강연 초청,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온 문의였지요. 브라이튼 교수님, 저희는 아프리카 문맹 퇴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정말 배우기 쉽다면 저희 프로젝트에 도입할 수 있을까요? 1년 후 에드워드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정규 강의를 줄이고 한글 연구소를 설립했지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사제를 털어 설립한 비정부기구였습니다. 한글 포 휴머니티를 공식 출범합니다. 에드워드는 런던 중심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언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언어학자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이 단체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전 세계 7억 명의 문맹을 퇴치하는 것. 우리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에드워드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케냐, 말리, 방글라데시 등에서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지요. 현지인들은 단 2주일 만에 한글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라이튼 교수님,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글은 철저히 인간을 위해 설계된 문자입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또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논리적이라 응용력이 뛰어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글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문맹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지지요. 에드워드의 활동은 학계를 넘어 정치권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유네스코는 한글 문맹 퇴치 프로젝트의 공식 지원을 결정했고 여러 국제 단체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지요. 일부 비판도 있었습니다. 각국의 고유 문화와 언어를 무시하는 문화제국주의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요. 에드워드는 이런 비판에 항상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통해 각국의 언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언어를 한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문화제국주의가 아니라
인류의 공통 유산을 나누는 일입니다. 에드워드의 삶은 셔틀 비행기와 현장 방문으로 바빠졌습니다. 그는 이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했지요. 어느 날 그는 케냐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문맹 퇴치 수업이 진행 중이었지요. 에드워드 선생님, 10살쯤 된 소년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소년은 한글로 쓰인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지요. 에드워드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기억부터 다시 연습해볼까요? 소년은 열심히 따라 썼습니다. 그 순간 에드워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 언어학 교수에서 한글의 전도사로,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문맹 퇴치의 선구자로. 나는 이제야 알았다. 에드워드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글은 한나라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선물이란 걸. 케냐의 붉은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저물어갔습니다. 에드워드와 소년이 함께 기억을 쓰는 모습이 실루엣으로 남았지요. 한 글자가 세상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걸 배우면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에드워드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넌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이제 너는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에드워드가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한 글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기적. 그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지요. 문자올림픽에서의 감동적인 경험 이후 에드워드 브라이튼 교수는 한글 연구와 보급에 삶을 바쳤습니다. 한글포 휴머니티 기구를 통해 전 세계 7억 문맹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의 명성은 언어학계를 넘어 교육계와 국제기구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의 활동 영역은 넓어졌고 이제는 UN 문맹 퇴치 특별자문관으로 임명되기에 이르렀지요. 한글의 과학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었습니다. 스위스의 신경언어학 연구소에서는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의 언어 영역이 다른 문자에 비해 훨씬 효율적으로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교육심리학 연구팀은 한글로 현지어를 표기한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문해력, 습득 속도가 기존 방식보다 3배 빠르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75세가 된 에드워드는 자신의 일생을 담은 책 한 글자가 세상을 바꾸다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30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지요. 그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한글은 나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주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에드워드는 말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던 노 교수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이지요. 그의 업적을 인정받아 에드워드는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수여받았고 명예 한국 시민권도 받았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졌고 그 아래에는 한글, 인류의 보물을 세계에 알린 사람이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80번째 생일을 맞은 에드워드 교수는 마지막 세계 투어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와 남미의 문맹 퇴치 현장을 방문하며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했지요. 케냐의 작은 마을에서 만났던 소녀는 이제 의과 대학생이 되어 그를 맞이했습니다. 교수님,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녀는 말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움을 표해야 할 사람은 나란다. 너와 같은 젊은이들이 내게 삶의 의미를 알려주었으니까. 그날 밤 아프리카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에드워드는 자신의 여정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이제 그의 이름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빛나고 있었으니까요.